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즈TV 한성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주주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전 관련 섹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 실제 두산중공업 또한 오늘 금요일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살짝 형성해줬습니다. 같이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가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키워드 또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 발표도 나와줬고, 이슈머리도 좀 나와줬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 미국 증시 상장 관련된 이슈도 오늘 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가시적인 상승폭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그냥 윗꼬리 정도 달고 마감을 해줬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바닥을 잡아줬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기관들이 되려 매도 포지션을 좀 보여주며 한타임 차익 실현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박스 중단 부근에서는 뭘 해주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 중단 부근에서는 매물을 테스트해주고 올릴지 안 올릴지, 매물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상단으로 끌어올리며 팔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긴 저자 물량을 받아내고 갈지, 이런 감도를 테스트해주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이번 3거래 정도는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좀 쏟아내줬죠. 이들은 공매도를 치는 포지션이 아니라 현물거래라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매수세에 좀 그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도 있는 거고 신원전 기대감도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오늘 하루만 해도 원전 관련된 이슈가 쉬지 않고 나와줬습니다. 쉬지 않고 나와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정과제에서 이 산업 육성이라는 건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해외 원전 뭐 수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만들고 탄소 중립 대체 수단으로 뭐 이제 K-텍스노미 안에 들어가고 신한은 3, 4호기 조속기 다시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뭐 만료된 이 원전도 계속 운영을 하고 원전 비중 높이고 이런 원전 산업에 대한 가치, 이제 밸류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밸류체인을 좀 어떻게 보면 국산화 시키는 거죠. 밸류체인을 분석을 하고 이런 핵심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국산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미래 첨단 기술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뭐 R&D에도 투자하고 인력 양성도 시키겠다라는 것은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치고 안 올라간 섹터가 여러분은 없어요, 실제로. 네? 친환경 해가지고 제일 먼저 스타트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은 과거에 투자를 했었을 때 다 한 번씩 부각 받아줬었고요. 그러면서 실효성이 떨어졌잖아요. 실효성이 떨어져서 못 올라가줬어요, 주가가, 여러분.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아주는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인력 양성해주는 데 도움 주고, 그럴 때 얼마만큼의 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데,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섹터처럼 올라가주게 되는 거예요. 2차전지 섹터 셉니까? 안 셉니까? 엄청 세죠. LNF, 에코프로비엠 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줍니다. 그죠? 그러면 원전이라는 산업을 우리가 봤었을 때 과연 이 원전이라는 산업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원전이라는 산업은 절대로 하루 이틀 안에 나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말만 떠들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다른 종목들 신고가가 하고 상한가 가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안 올라간다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과거의 신재생 에너지 이슈와 더불어서 SMR 이슈로 벌써 31,000원 구간을 뛰어넘어줬죠. 텐베거 종목이 벌써 넘었습니다. 10배 이상 올라와줬습니다, 사실. 그다음 뭐 빠진 것도 많았지만 10배 이상 올라와준 게 팩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이렇게 중소형 테마주들처럼 움직여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테마주들은 죽어요. 테마주들은 죽고 실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는 박스권을 뚫어서 가주냐 안 가주냐가 한타임 이제 정말 중요한 저는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갇혀 있습니다. 네. 기대감의 프리미엄만 받아주는 테마주들과는 다르게 실제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은 실제 수혜를 받아주고 성장을 해야지만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박스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도 좀 탄력이 적은 점 다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머리로는 인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박스권 부분에 있었을 때가 제일 심심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심심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 잠깐 뭐 중소형 테마주 가서 살짝 외도도 좀 하고 바람도 좀 피고 그러고 한번 놀다가 다시 한번 뭐 박스 하다 놓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본초가 최고구나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왔다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저가에서 매집을 하신 분들이 제외를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바람을 피는 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근데 뭐 개인사긴 하지만 근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바람둥이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예. 결과물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때로는 너무 우직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해가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좀 한 번씩은 좀 외도도 좀 하고 그러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민재TV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꼭 하셔가지고 FAB 체험 7기도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7기 시작을 다음 주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제는 세 종목 수익 청산하고 오늘도 세 종목 수익 청산했습니다. 좋은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